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7일 월요일장 파이널샷 시작합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사상 처음으로 4,000포인트를 돌파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주말 사이 긍정적인 이슈들이 흘러나오면서 오늘 개장 직후부터 시장의 흐름이 굉장히 탄력적이었고요. 코스닥도 이에 발맞춰서 900선을 터치하는 데 성공을 했죠. 오늘 마켓 A컷을 통해서는요, 시장 지수와 관련된 이야기 조금 더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A컷으로 준비한 사진은요, 4,000포인트를 돌파한 우리 지수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삼성전자는 10만 전자를 달성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조선주 빅3 모두 다 오늘 52주 신고가를 돌파하는 데 성공하면서 시장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수의 움직임이 왜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는지 다음 장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4,000포인트를 돌파했는데요. 여기서 좀 특이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초록색 선은요, 코스피 지수의 상승과 하락률을 저희가 표시를 한 거고, 그 아래 회색 선은 금과 구리의 가격을 나눈 것을 뜻합니다. 통상적으로 구리 같은 경우에는 경기 민감주라서 구리 가격이 상승하는 건 경기 자체가 좋아지고 있다는 걸 뜻하고요. 그럴 때 이 회색깔 그래프가 우상향 곡선을 그리게 됩니다. 금 가격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불황일 때 가격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최근 보게 된다면요, 구리 가격이 상승을 하지는 않고 있는데 금 가격의 상승률이 훨씬 더 좋은 상황에서 유가증권 시장 역시나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 기존에 구리 가격과 연동됐던 지수의 상황과는 조금은 다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이 그래프 추세로 보게 된다면 유동성이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다. 실물 경기의 상승보다는 많은 돈들이 시장에 유입되면서 이로 인해 시장이 상승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올해 들어서 10월 23일까지 연간 코스피의 상승률이 무려 60%에 달합니다. 26년 만에 최고 수준이고요. 코스피가 연간 평균 상승률이 한 2% 내외인 것과 비교했을 때 정말 이례적으로 강한 상승이 우리 시장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시장을 이끌고 있는 건 외국인의 매수세를 빼놓을 수 없겠죠. 이달 들어서 외국인이 5조 이상의 매수를 우리 시장에서 선택을 하고 있고요. 기관도 역시나 2조 이상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양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탄력이 더해지고 있는데, 일평균 거래대금 같은 경우에도 16조가 넘어서면서 전월과 비교했을 때 무려 44%가량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21년 6월 이후 코로나 이후에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자자 예탁금, 그러니까 앞으로 증시가 더 상승할 가능성을 보는 대기성 자금 같은 경우에도 사상 처음으로 80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시장의 유동성이 아직까지도 풍부한 게 확인을 해볼 수 있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이렇게 시장의 분위기가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상승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삼성전자가 드디어 10만 원을 돌파하는 데 성공하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더 불타오르고 있는 듯합니다. 삼성전자의 상승의 이유를 확인을 해보면요, 우선 글로벌 시장 전반적으로 AI 투자에 대한 확대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HBM 수요가 급증하면서 이로 인해 삼성전자의 실적이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디램과 낸드의 공급 부족 현상이 지속되면서 이로 인해 지금 주가의 이익률 자체가 더 좋아질 것이다. ASP가 더 상승할 것이다. 주당 단가가 더 좋아질 것이다. 이러한 긍정적인 이야기, 그리고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삼성전자가요, 이재용 회장이 사법 리스크가 해소가 되면서 글로벌 빅테크들와의 협력 소식이 지속적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선 아픈 손가락이라고 불렸던 파운드리 쪽에서 테슬라와 함께 좀 계약 소식이 들려왔었고요. 애플과 이미지 센서 공급은 물론이고 오픈 AI와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삼성전자가 글로벌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고요. 이로 인해 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삼성전자의 자신감을 좀 확인할 수 있는 게 지속적으로 자사주 매입을 시도하고 있죠. 이런 건 앞으로 삼성전자 주가가 더 갈 수 있다라는 회사의 자신감을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 부분도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외국인의 지분율 지금 52%를 넘어선 상황이고요. 11개월 만에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시장에서는 2018년 이후에 최대 실적이 기대되고 내년에는 더 좋을 것이다라고 삼성전자의 실적을 잠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발맞춰서 주가도 힘을 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와 함께 오늘 조선 3사 대형주들이 일제히 신고가를 돌파했습니다. 트럼프가 에이펙에 우리나라를 방문을 하게 되는데 이때 경주에서 에이펙이 개최가 되는데 울산이나 거제와 같은 조선사들의 작업장, 이 사업장과 굉장히 인접해 있기 때문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여기를 방문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그리고 이와 관련된 멘트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오늘 조선사들이 랠리를 보이고 있죠. 특히나 LNG의 한 척당 단가가요, 현재 한 10%가량 상승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컨테이너는 지금 마이너스로 추산되고 있긴 하지만 이게 환율적으로 좀 비교를 하게 된다면 지금 착시 효과가 일어난 것이다. 내년과 내후년의 실적, 조선주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분석도 더해지면서 오늘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에이펙 정상회담을 앞두고 지금 기업인들이 포럼을 개최하고 거기에서 기조연설 같은 걸 하고 있는데 에이펙 퓨처테크 포럼에서 정기선 HD 현대 회장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처음으로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여기서 조선과 관련된 미국과의 협력 소식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선 자율 운항에서 놀라운 성과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SMR과 같은 모든 혁신 기술로 지속 가능성을 극대화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나 미국 해양 르네상스가 든든한 파트너가 될 준비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오면서 이로 인해 미국과의 협력 관계가 더 공고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이고요.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는 것도 공식적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상성 군함건조 협력 지금 HD 현대에서 처음으로 지금 진행을 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랠리를 보여주고 있고 여기에다 무인 수상정 공동개발 또 인재 양성을 하는데 미국에 있는 미시건대와 함께 협력을 해서 조선 관련된 인재까지 양성하겠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조선이 단순히 뭐 기술을 수출하고 그런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미국과의 결합이 더 공고해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조선주들의 랠리도 우리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이 에이펙에서 미국과 중국 합의에 대한 기대감도 점점 더 커지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체크해봐야 할 부분이 있긴 합니다. 시장을 지금 들어올리고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미국의 CPI 그리고 코어 CPI, 근원 CPI 모두 다 시장 기대치를 하회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에이펙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도 있긴 합니다. 특히나 미국과 중국이 펜타닐이라던가 아니면 무역과 관련된 이야기 긍정적으로 내놓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해석이 나오곤 있는데 기존의 일기 때와 좀 패턴을 분석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G20 때 항상 미국과 중국이 합의를 체결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석 달에서 6달이 지난 다음에 트럼프의 입장이 변화했고요. 그로 인해서 시장이 조금 흔들리는 경향이 지속적으로 포착이 됐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합의를 할 것처럼 이야기를 할 것이고 한 달에서 2달 정도는 시장의 랠리가 더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만 석 달에서 6달 정도 뒤에 트럼프가 입장을 바꿀 수 있고 이로 인해 시장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서 단기 랠리에 대한 방향성은 긍정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지표를 확인해야 될까요? 51선을 좀 눈여겨보자라는 리포트가 있어서 이 부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포트에서는요. 지금 현재 시장이 삼저 호황과 유사한 게 굉장히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금리와 환율, 유가가 안정됐고 외국인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는 게 그때와 비슷하다라면서 예전의 사례를 들고 왔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보게 되면요. 지금 51선의 이격이 벌어졌을 때 맞고 다시 한번 상승하는 두 자릿대 약세가 한 2번 정도 찾아왔던 시기가 있었는데 지금 보시는 것 자체가 51선 이격도가 115% 이상의 이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됐을 때 시장이 단기적인 충격이 올 수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격이 벌어진 만큼의 조정이 한 2자릿대로 나오게 된다면 다시금 시장이 상승 탄력을 받고 우상향 곡선을 그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 보시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나타났을 때 51선을 체크하시면서 시장을 대응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 지금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유동성이 들어오고 있고 에이펙 회의라던가 아니면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 또 우리나라와 미국의 협상에 대한 기대감도 긍정적으로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장은 계속해서 유동성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좀 냉정하게 51선을 체크하시면서 대응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투자 포인트로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마켓 A컵 브리핑 정리하도록 하고요. 그렇다면 우리 시장 지금 이 시각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주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오늘 국내 시장 4,000피에 처음으로 도달했습니다. 일단 뉴욕 시장에서 지금 CPI에 대한 훈풍이 불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흐름을 국내 시장도 받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9월 CPI가 발표가 됐는데 시장의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월 FOMC에서 금리를 인하할 것이란 전망, 지금 패드워치에 따르면 약 98%가량으로 높아져 있는 상태고요. 12월 연내 금리 인하 2회 추가적으로 할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기조 속에 오늘 우리 시장도 4,000피를 돌파한 건데요. 현재 시간 기준으로도 2% 넘게 오르면서 4,020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1.75% 넘게 오르면서 898포인트 지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코스피 일중 흐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코스피 4,000선 부근에서 출발했습니다. 3,999포인트로 출발했는데 장 초반에 강하게 상승 탄력이 붙으면서 4,010선, 4,020선, 4,030선까지 빠르게 올려냈습니다. 9시 30분 기점으로 4,038포인트를 찍으면서 고점을 기록했고요. 다만 이후에 조금 하락하는 듯 싶더니 다시금 올려냈습니다. 이후에 지금 현재 시간 기준으로도 여전한 강세 탄력 받고 있는 코스피고요. 4,029포인트 지나가면서 4,020선 부근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일중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900포인트 재회복에 성공했습니다. 작년 4월 이후로 처음으로 900선 재회복에 성공한 코스닥인데요.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도 오늘 코스피와 발맞춰 움직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888포인트로 강하게 상승하며 출발했던 코스닥, 현재 시간 기준으로 오름폭을 계속해서 키우면서 900포인트를 12시경에 경신해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일제히 양 지수 오늘 연중 최고점 경신 랠리를 펼쳐가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일중 흐름까지 살펴봤는데요. 수급 상황도 바로 열어보시죠. 오늘 코스피 수급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수급 보시면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장 초반만 하더라도 기관은 팔자세였습니다. 다만 오전장에서 순매수로 전환이 됐고요. 매수한 이후 매수폭을 점차 키우면서 현재 시간 기점으로 2,300억가량 강하게 사들이고 있습니다. 오늘 메이저 주체 수급이 지수를 이끌어주고 있고요. 외국인은 장 초반부터 순매수, 현재 시간 기준으로도 약 3,700억가량 사들이면서 강한 매수세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강하게 사들이고 있고요. 삼성전자 10만 전자를 돌파해낸 것도 외국인의 순매수가 바탕이 됐습니다. 개인은 차익 실현 매물이 빠르게 출회되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는 순매수했던 개인이 순매도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됐고요. 현재 시간 5천억 넘게 매도 중입니다. 코스닥 시장도 함께 열어보시죠. 오늘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래일 연속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개인만의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는 가운데 외국인 1,700억가량 사들이고 있고요. 기관도 530억가량 사들이면서 코스닥 지수를 900선 재회복으로 이끌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에는 이 메이저 주체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이렇게 수급 상황까지 살펴봤는데요. 오늘 특징적인 종목 그리고 업종은 어떤 게 있는지 싱크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가장 큰 원, 빨간 원을 그리고 있는 건요. 조선 섹터입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에이펙을 계기로 한미 간 정상회담 29일에 열릴 예정이죠. 여기에 따라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한화조선소나 HD 현대조선소에 방문하는 게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빅3 조선소에 방문해서 마스가 협력을 공고히 하는 게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이에 따라서 오늘 조선주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종목 흐름도 함께 열어보시죠. 일단 오늘 HD 현대가 17% 넘게 급등 중입니다. 오늘 장 초반에 26% 넘게 오르면서 신고가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HD 현대 같은 경우에는 미국 헌팅턴 인걸스와 함께 이 조선 에 관한 군함 사업 공동 건조에 나선다라는 소식까지 함께 더해지면서 52주 신고가로 이끌었습니다. HD 현대 그룹주 일제히 강세 탄력이 붙으면서 일제히 지금 조선수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HD 한국조선해양, HD 현대중공업까지 약 5% 넘는 강세 탄력 붙고 있다라는 점 특징적입니다. 오늘 삼성중공업도 16% 넘는 튀어오르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하나오션도 2.88%가량 오르고 있는데 오늘 조선주
전방위적으로 52주 신고가 경신하는 랠리 펼치고 있다라는 점까지 함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도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는요, 증권 업종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코스피가 4,000피를 사상 처음으로 돌파해낸 만큼 이 브로커리지 수익률 그리고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증권 쪽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피가 일평균 거래 대금이 지금 4년 만에 최대치로 올라섰습니다. 16조 원을 넘어선 상황이고요. 투자자 예탁금도 80조 원을 넘어서면서 사상 최대치 경신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국내 증시가 화랑기를 맞으면서 지금 증권주 단 안에서의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강하게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키움증권에서는 보고서를 통해서 이 증권주들 4대 증권주의 실적이 전년 대비해서 26%가량 증가할 것이다라는 전망 내놓고 있고요. 증권사들 일제히 깜짝 실적을 내놓을지 기대감이 몰리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흐름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키움증권이 가장 큰 상승 탄력 붙고 있습니다. 7% 넘게 오르고 있고요. 29만 1,500원 선으로 52주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미래에셋증권도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5.76% 넘게 오르면서 25,7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다울투자증권, 하나투자증권, 상상인증권까지 일제히 강세 탄력 붙고 있다라는 점 함께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알아봤습니다. 네, 월요일에 파이널샷 함께하고 계십니다. 신민영입니다. 이번에는 종목 파인더 통해서 보다 자세한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특징주들 한 곳에 모아봤는데요. 첫 번째 특징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중공업 비롯해서 조선주 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지난주에 3분기 실적 공개했는데 시장의 기대치를 웃돌았고요. 오늘은 기술 개발 소식으로 시장에서 그야말로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이 삼성중공업이 LNG 화물창 국산화에 성공했다라는 소식 전해줬습니다. 처음으로 상업 운항을 마친 LNG 운반선이 이제 삼성중공업에서 자체 개발한 한국형 LNG 화물창 KC2C를 탑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동안 이 LNG 화물창 기술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기술을 외국에 의존해 왔는데요. 이 대부분의 LNG 화물창이 프랑스 테크닙사에서 특허권을 보유한 멤브레인 방식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LNG 한 척을 국내 회사에서 건조할 때마다 100억 원가량의 로열티가 발생했었는데요. 국내 회사에서도 그동안 화물창을 기술 개발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왔지만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서 상용화가 더뎌졌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삼성중공업에서 개발한 이 화물창 기술이 기존의 기술과 비교했을 때 2차 방법 성일계 및 시공 방법을 개선해서 기밀성과 안전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우수한 단열 성능까지 갖춘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제는 화물창 국산화에 한 걸음 더디는 의미 있는 성과를 이뤄냈다라는 평가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에이펙 정상회의가 이번 주로 다가온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소식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내 조선소를 또 방문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에이펙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경주와 국내 조선소들이 가깝게 지리적으로 위치해 있기 때문에 또 방한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오늘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조선주 분위기도 함께 살펴보시죠. 삼성중공업 17% 가까운 급등세 현재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대 양봉 그리면서 대장주 역할하고 있고요. HJ중공업도 10% 이상 급등하는 흐름입니다. HD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대한조선까지 오늘 2에서 5% 가까운 오름세 지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특징주 만나봤고요. 이번엔 두 번째 이슈가 있는 종목 만나볼까요?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제약바이오 쪽도 소외되지 않는 흐름입니다. 그동안 코스피 랠리에서 다소 소외되는 제약바이오주의 흐름이었는데요. 오늘은 투심이 확실히 살아나는 모습입니다. 10월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점이 가장 큰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코덱스 바이오 지수의 경우에도 오늘 3%대 오름세 유지하고 있고요. 지난 주말에 나온 미국의 물가 지표가 긍정적이었습니다. 9월 CPI가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했고요. 근원 CPI 성장률의 경우에도 페드의 연간 물가 상승률 목표치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금리 인하에서 가장 걸림돌로 여겨졌었던 물가 상승세가 둔화하고 있는 지표가 확인이 되면서 특히나 신약 개발 바이오텍들에게는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 기업 보로노이의 경우에도 미국에서의 임상 일상 소식을 발표하면서 오늘 또 급등세에 연출했는데요. VRN10의 경우 유방암을 포함한 고형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국과 호주에서 임상 1A상을 진행 중인 파이프라인인데 첫 항종양 평가에서 3명의 종양 감소 효과가 확인이 됐고요. 모든 환자에서 현재까지 그레이드 3 이상의 약물 관련 이상 반응이 보고되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우수한 안전성 프로파일을 입증했다라는 그러한 평가와 함께 오늘 주가도 급등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함께 체크해 보시죠. 보로노이가 14%대 급등세 현재도 연출하고 있고요. 21만 원 선 위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한미약품,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흐름 굉장히 양호하고요. 코스닥 대장, 알테오젠도 오늘 8% 가까운 급등세 보이면서 47만 8천 원 선 위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제약바이오주 체크해봤고요. 이어서 마지막 특징주 만나보시죠. 네, 현대건설 오늘 원전 모멘텀 제대로 받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주 소식을 또 전해줬는데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대형 원전 프로젝트 수주 계약을 따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대는 페르미 아메리카인데요. 미국의 굉장히 에너지 디벨로퍼로 알려져 있는 그런 종목이고 복합 에너지 인공지능 캠퍼스 내에서 대형 원전 4기 건설에 대한 기본 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복합 에너지 인공지능 캠퍼스 의 경우에는 텍사스주 부지에 조성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민간 전력망 단지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를 두고 KB증권에서는 이번 계약이 아직 기본 설계 용역 단기이기는 하지만 미국 시장에서 대형 원전 4기를 짓는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건설 산업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서 시장의 기대치가 낮았다는 점 역시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오늘 원전주 분위기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S&W는 4%대 강세로 오늘 돋보이고 있고요. 현대건설도 오늘 3에서 4%대 오름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기술과 두산에너빌리티도 1에서 2%대 강세, 우진도 1% 이상 오르면서 17,000원 선 위에서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주요 종목들 그리고 이슈들 살펴봤고요. 이번엔 놓치지 말아야 할 특징주 전문가와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이 꼽아주신 오늘의 특징주들 먼저 만나볼게요. 첫 번째 종목입니다. 네, 삼성전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4,000선 돌파한 가운데 삼성전자도 최초로 10만 원 선을 뚫어내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 흐름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 삼성전자를 그동안 참 어렵게 그리고 또 여기까지 올 때까지 마음고생 많이 하시면서 갖고 오셨던 분들이 이제 챔피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드디어 10만 원대가 넘어서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다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모습들인데 수급적인 변화를 보게 되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외국인과 기관 모두 다 이틀째 순매수를 보이고 있다 보니까 그에 따른 변화, 특히 어떤 의미 있는 가격대가 들어갈 때 어떤 매수 주체들이 강하게 부각을 보여주고 들어간다. 이게 가장 큰 핵심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10만 원대의 진입은 좀 반가운 게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요. 네. 근데 저희가 단순하게 10만 원 정도를 10만 원대 어떤 의미 있는 가격대를 본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가총액이 이제 600조가 넘어가는 모습들로 봐야 되겠죠. 그런 측면 쪽에서 이제 새로운 가격대와 어떤 시총의 의미를 좀 더 둔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어떤 업황에 어떤 변화가 있느냐 이걸 체크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봐야겠죠. 그런 쪽에서 일단 삼성전자는 그래도 여러 가지 스마트폰도 있고 가전도 있다고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게 반도체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 쪽에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사이클이 확장세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나오는 변화가 제일 크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반도체와 관련된 가격의 흐름들이 일단 지금 벌써 메모리 반도체 가격들은 지난 한 2달 전부터
한 번도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 올라오는 모습들로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스팟 가격들이 여전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쪽들이 지금 업황에 대한 분위기를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HBM 중심으로는 계속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이 신경을 쓰다가 오히려 추가적으로 어떤 디램이나 낸드 쪽을 어떤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고 거기다가 캐펙스 투자가 좀 적었다 보니까 오히려 또 AI 시대에 이쪽에 대한 수요가 막 늘어나는데 제대로 어떤 공급이 증가가 되지 않는 모습들이다 보니까 가격들이 빠르게 올라온다라고 보는 게 가장 맞는 표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일단 메모리 반도체 가격들이 꺾일 때까지 계속 관심은 더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도 계속 체크하는 게 더 중요하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AI 사이클이 돌아오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는 일단 엔비디아 같은 어떤 그 GPU 업체, 그러나 즉 가장 AI를 학습을 하는데 필요한 반도체가 더 핵심이었다라고 하게 되면 그와 함께 뭐 GPU라든가 같이 들어가는 HBM 쪽만 AI 사이클의 수혜다라는 쪽으로 바라봤는데 지금부터는 2차로 AI 사이클이 확대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 관점 쪽에서 일단 추론에 이어서 다음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시작하다 학습에 이어서 추론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그에 따른 변화가 좀 더 강화되기 시작하는 모습들인데 그쪽에서 이제 필요한 쪽을 보게 되면 엔비디아가 다음은 GDDR7까지 같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루빈 시리즈를 만들어가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거기 들어가는 변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이 SSD라고 하는 또 저장 장치 스토리지에 대한 변화가 가장 또 크게 나오기 시작하고 그다음 또 다음 모델 그러니까 루빈 시리즈로 들어갈 때는 이제 추론 쪽에 더 강화를 되는 모습들이 들어가는데 거기는 이제 HBM4가 들어간다라고 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어떤 흐름들에 대한 변화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말씀드렸듯이 DDR7 그러니까 그래픽에 들어가는 DDR7 같은 경우에 강자는 삼성전자고요. 게다가 또 낸드를 중심으로 또 ESSD 쪽으로 꾸려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쪽에도 시장 점유율 높은 쪽은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기대감이 가장 높아지는 게 지금 현실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HBM4는 아직 진입이다 아니다 말은 조금 많지만 일단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어느 정도 좀 공급 라인으로 들어가는데 조금 부진하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 오히려 어떤 삼성전자의 기회 요인들이 더 커지는 거 아니냐라는 쪽에 대한 기대감이 살짝 더 커지어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확인이 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추가적인 모멘텀이 될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는 또 파운드리입니다. 지금 파운드리 같은 경우도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는 관점은 그동안은 적자의 계속 또 부진을 계속 이어가는 또 하나의 섹터라고 바라봤는데 최근 들어서 테슬라 그리고 또 애플 쪽에서 수주를 하기 시작하면서 어느 정도 고객사가 확보가 되는 관점 쪽에서 그동안의 자체 브랜드죠. 엑시노스 2600을 가지고 이제 갤럭시 S26부터 탑재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탑재되면서 나오는 변화까지 그리고 또 그를 통해서 어느 정도 수율이 안정된 모습들을 확인된다라고 하게 되면 글로벌 시장에서는 파운드리 쪽에서 TSMC만 바라보는 거를 삼성전자 쪽으로도 확대시켜서 이제 고객사가 늘어나기 시작하게 되면 수율도 작고 그다음부터는 고객사도 늘어났을 때는 실적에 대한 변화가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한 축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쪽들도 앞으로 눈여겨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다 복합적으로 만들어가면서 지금 10만 전자 많이 올라왔으니까 팔까라는 생각보다는 네. 기대감을 여전히 키워간다라고 하게 되면 역시나 일단 지금은 보유하는 관점들이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목표 주가를 만약에 본다면 삼성전자 어디까지 보고 계실까요? 측정 불가합니다. 그런 관점 쪽에서 그래도 10만 원대 넘어가게 되면은 보통 20-30%는 더 추가적으로 업사이드를 열어놓는 게 맞지 않나라는 관점 쪽에서 그래도 만약에 고르라고 하게 되면 한 13만 원 정도까지는 보고 그다음에 계속 수익을 더 늘려가는 전략들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에 대해서 전략을 좀 함께 세워봤습니다. 자,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번엔 두 번째 특징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이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주가 흐름이 또 다시 반등하는 모습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역시나 하이브의 강세가 돋보입니다. 7에서 8%대 강세로 현재도 움직이고 있고요. 하이브의 경우에는 내년에 BTS 완전체 컴백으로 인해서 실적 개선 기대된다라는 이야기들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의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네, 하이브도 전혀 기대를 안 하고 있었는데 시장에서 또 관심이 커지다 보니까 오늘 주가도 빠르게 올라오면서 지금 현재 한 8% 가까이 올라오고 있는 모습들이고요. 일단 그동안 계속 팔기만 했던 외국인들이 처음으로 오늘 매수세가 좀 강화되다 보니까 주가도 반응한다. 특히 이런 대형 엔터사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 수급이 필수적이겠죠. 그런 쪽에서 변화가 들어온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기관들은 먼저 선점하면서 한 6일 전부터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그럼 오늘 같은 날은 외국인 교환 동반 순매수다라는 쪽에서 시장의 변화가 좀 들어온다고 봐야겠죠.
그런 차원에서 일단 기존의 하이브를 바라보는 입장 쪽으로는 일단 실적은 상저하고가 될 것 같은데 중간중간마다 다루었던 의장과 관련된 사법 처리 내용들, 그러니까 즉 하이브가 이제 상장하기 전에 관련된 내용들로 발목을 잡으면서 불확실성이 조금씩 커져 있다가 이 부분이 거의 어떤 실적으로 돌파가 되게 되면 이거 묻혀지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그런 쪽에 실적과 관련된 변수가 오늘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기대감이 많이 커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아침에 나왔던 얘기로는 블룸버그에서 나왔던 기사 내용들이 BTS가 드디어 사상 최대 규모의 월드 투어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게다가 내년 3월이죠. 3월 말에 되게 되면 6년 만에 새로운 앨범이 나온다, 신보가 나올 것이다라는 쪽으로 어떤 기대감이 모이다 보니까 이에 따라서 주가도 빠르게 반응하는 하나의 동력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들이고요. 네. 자세한 내용들을 보게 되면 공연이 한 65회까지 이어질 것이다라고 바라보면서 그중에 30회 이상을 북미 쪽에서 어떤 이어갈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65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좀 어느 정도 좀 시장에서 그러니까 한번 월드 투어를 한다라고 하는데 한번 움직일 때마다 어느 정도 크게 같이 돌아서 좀 규모의 경제를 좀 바라보는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아마 100회 이상 넘어가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 정도의 규모와 그 정도의 흐름을 보게 되면 내년에 대한 실적들이 생각보다 더 크게 나올 수밖에 없고 게다가 요즘에 또 가장 큰 패턴은 공연이 이루어졌을 때 같이 MD라고 하는 굿즈죠. 이쪽들이 같이 판매가 되기 시작하게 되면 마진율이 보면 거의 최소 50%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같이 연결되기 시작하게 되면 실적에 대한 변화들은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생각보다 큰 규모의 공연이 들어왔을 때 올해 말부터 올해는 당장 잡히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년부터에 들어갈 수 있는 변화, 특히 과거보다는 환율이 생각보다 또 워낙 약세가 두드러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흐름까지 감안하게 되면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강한 실적의 흐름들을 이끌어갈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일단 또 추가적으로 동생들이죠. 신규로 진입한 신규 IP들, 그러자 신규 아이돌들이 최근 들어서 꽤 성과를 내고 있는데 첫 번째로 걸그룹 같은 캐치아이 같은 경우도 이번에 뭐 인종차별 논란을 조금 무색하게 할 정도로 갭 관련된 모델로 데뷔하면서 인기가 생각보다 떨어지지 않는 모습들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도 눈길이 가고 있고요. 또 코르테스라고 하는 신규 아이돌들도 꾸준한 인기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또 하나 주축으로 자리가 잡을 수 있는지도 체크해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실적 관련된 변수만 본다라고 하더라도 레벨업을 이제 충분히 시도할 수 있는 자리가 됐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하이브에 대한 설명 들어봤습니다. BTS 효과가 또 본격적으로 나타날 내년 대비해서 지금 주목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오늘의 특징주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관심주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월요일 좀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을 만한 종목, 어떤 종목 관심 가져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반도체 2차 전지 돌았고, 그 다음에 조선 강하고, 그 다음에는 일단 전력기까지 강했는데, 원자력도 뭐 만만치 않죠. 근데 상대적으로 아직 고점을 좀 덜 돌파했다. 아직 돌파에 대한 모멘텀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방산 쪽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중에 한 종목 한화 시스템을 바라봐도 되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일단 가장 먼저 방산 쪽에 대해서 강점이 있는 건 잘 아실 거고, 그리고 또 ICT라고 하는, 그러니까 보통 IT 쪽을 대기업들이 갖고 있는 IT 쪽을 같이 하고 있다라고 보는데 대부분 이제 방산 쪽에 대한 강점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감시 정찰, 지휘 통제 통신, 항공전자, 항공 관련된 IT 쪽이죠. 이런 쪽들도 다 갖고 있으면서 육해공, 특히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주축으로 돼서 방산 쪽을 강화시키고 있을 때 그 뒤에 서포트하는 역할들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ICT 같은 경우는 그 대기업의 ISI 사업이라고 하는 뿐만 아니라 블록체인 그리고 AI 기반의 디지털 플랫폼 사업도 같이 하고 있다라는 쪽에서 이 AI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성과를 계속 방산과 붙여가면서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큰 성과가 좀 확인되기 시작하게 되면 우리도 팔란티어 같은 회사가 있다라고 할 수 있는 회사가 한화 시스템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하게 볼 부분들은 이제 수출이 확대가 되는 관점 쪽에서 수혜를 볼 수 있겠다라는 쪽들인데 3분기 방산 부분만 보게 되면 매출이 한 5,200억대, 한 11% 늘어날 걸로 보여지고 있고 영업이익은 520억대, 그러니까 한 14% 늘어나면서 드디어 OPM, 그러니까 마진으로 따지게 되면 10%를 넘어갈 걸로 보여지다 보니까 두 자리 숫자 들어오는 방산업체의 마진 그래도 괜찮은 쪽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출 비중은 올해 한 연간 20% 내외 정도로
바라보고 있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20%대 중후반대까지 넘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수출의 변화가 어떤 주가의 흐름들도 끌어갈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특히 이제 중동 쪽이죠. 앞으로 방산 쪽에서 수주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중동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 그쪽에 관련된 MSEM이라고 하는 쪽의 매출 증가라든가 미사일 체계 쪽이죠. 그리고 또 폴란드의 K2 전차 관련된 2차 신규 매출이 발생하게 되면 거기 들어가는 통제 시스템 쪽들도 같이 성과를 나올 수가 있겠다라는 쪽들로 바라보고 있는데 수주도 괜찮습니다. 2분기 말로 보게 되면 방산 수주 잔고가 8조 4천억까지 돼 있는 상황들이고 추가적으로 폴란드나 그리고 또 이라크 쪽에서 계약을 또 추가적으로 기대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쪽에 성과가 나게 되면 계속 어떤 잔고는 쌓일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말씀드렸듯이 사우디나 이라크 쪽에서 대형 수출이 또 추가적으로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시장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나오게 되면 그에 따른 수혜도 같이 볼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게다가 또 조선주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강하게 움직이는데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도 지금 변화를 보게 되면 필리조선소 지분이 한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미국에서 어느 정도 이제 군함 관련된 쪽에 마스가가 어느 정도 확정되기 시작하게 되면 가장 수혜를 보는 쪽도 한화시스템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드론 관련된 모멘텀인데 지금 방산 쪽에서 현대전에 가장 필요한 쪽들의 하나는 이런 드론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는데 네. 그중에 하나가 공격형 드론뿐만 아니라 방어용 드론이죠. 그래서 날아오는 드론을 또 방어한다라는 쪽에서 군지 비행 그리고 또 자폭 드론 그리고 또 대드론 방어 시스템 쪽에서도 한 단계 레벨업돼서 꾸준하게 성과를 기대하고 있는 쪽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쪽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시장 규모가 한 1조 원대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 한 5년 뒤 2030년에는 17배가 커집니다. 17조 원까지 들어오는데 그 정도에서 준비가 되는 업체가 어디 있겠느냐라고 하게 되면 한화시스템이 충분히 그를 맞아갈 수 있겠다라는 쪽에서 관심 있게 봐야 될 대표 주자가 아닌가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한화시스템 가격 전략은 어떻게 볼까요? 네, 최근 들어서 주가는 아직 뭐 강하지 못합니다. 특히 이제 어느 정도 지지권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오늘 같은 날 한 번 더 레벨업을 좀 시도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아직 1차적으로는 직전 고점대 부근 약간 6만 원대 초중반대가 좀 저항대는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어느 정도 좀 소화하고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게 되면 지난번 고점이 한 7만 원대가 있는데 그 정도까지는 실적 흐름들과 함께 좀 추가적인 모멘텀이 확보돼야 된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일단 지금 추가적인 저항대 그때 들어갔던 레벨이 들어가기 전 가격대 한 6만 6천 원대 정도를 1차 목표대로 보고 어떤 흐름들을 찾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손절가는 5만 1천 원대로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지난번 저점대가 다시 이탈하게 되면 일단은 리스크 관리를 하는 가격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화시스템, 한국의 팔란티어가 될 수 있는, 더 성장할 수 있는 회사로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대표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겠네요.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에이펙 방한 일정에 맞춰 국내 조선소 방문설이 급부상했다. 특히 한화오션 거제조선소가 유력 후보로 거론되며 마스가 프로젝트 상징 행보 가능성이 주목된다. 후보지로는 한화오션 거제조선소, HD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가 거론된다. 한화오션은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마스가 프로젝트의 핵심 협력사로 과거 트럼프 대통령이 1998년 대우중공업 옥포조선소를 찾아 요트를 직접 주문한 인연이 있다. 업계는 이번 방문이 한미 조선 협력 강화의 신호가 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다만 정상회담과 에이펙 주요 일정을 감안할 때 실제 방문은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한편 캐나다 마크 카니 총리는 에이펙 이후 한화오션 거제조선소를 직접 방문해 60조 원 규모의 잠수함 사업 협력을 논의할 예정이다.
자, 코스피 5천 시대를 준비하는 홈런 쏘아 올릴 수 있을 만한 좋은 업종들 골라보겠습니다. 4번 타자 업종을 골라보는 이재선의 말홈런 시즌2 오늘도 이데일리온의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파트너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파트너님 시장이 엄청납니다, 지금. 네. 저희가 갑자기 앞자리가 4천이 돼서 네. 매우 당황스럽고 기쁘기도 하면서 어색하기도 하고 네. 이게 정말 맞나 싶기도 하고 네. 긴가민가 하고 꿈인가도 싶습니다. 어떻게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네, 뭐 지금 꿈인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아마 작년도부터 말로 없는 시청하지 않으신 분이 아닌가. 제가 작년 12월부터 분명히 투매가 나올 것이고 그리고 12월 9일 투매 나온 이후에는 연말까지 계속 말씀드린 내용이 우리 증시 다들 이제 뭐 분석기관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올해 2025년 목표치를 2,800에서 2,900 정도를 상단으로 놓고 뭐 하단은 뭐 2,200도 위험하다 이런 것들도 많았는데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번 투매가 나온 기점으로 해서 내년에 굉장히 좋을 것이고 1월 효과 코스닥이 좋고 4월부터 이제 조정받은 이후에 여기서 지주사와 조방원이 움직이면서 상승장이 시작된다. 그리고 이 2,800, 2,900은 뭐 중간에 매물대가 있는 건 맞지만 지나가는 자리에 불과하다. 3,000 지나가는 거 당연한 거고 사상 최고치 넘어도 이상하지 않다. 그리고 저는 4,000포인트를 넘어가는 것도 당연하다고 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날짜가 조금 당겨진 것뿐입니다. 제가 12월에 말씀드렸던 내용이었는데 이제 10개월 만에 돌파했으니까 생각보다 빠른 건 맞아요. 그런데 제가 올해 내내 말씀드렸던 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정책 드라이브가 강합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흐름이 좀 더 빠릅니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려왔기 때문에 그것 또한 제가 상반기에 말씀드렸던 흐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큰 그림을 잘 그려놓으면은 그 안에 색칠 나오는 것만 조금 연하게 갈 거냐 진하게 할 거냐만 바꾸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에 따른 이제 조금 속도 조절에 대한 이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급브레이크 하나도 없이 그냥 과속을 하면서 4,000포인트까지 도달했고 그리고 4,000포인트 도달 이후에 한 번 정도는 더 치고 갈 수 있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조금 천천히 왔으면 하는 바람은 있었어요. 그래야지 개인 투자자분들도 순환매가 꾸준하게 돌면서 이제 그동안 좀 소외됐던 분들이 더 큰 수익을 조금 내고 나서 4,000을 돌파하는 건데 그 구간이 좀 짧아졌다라는 거.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기존에 소외된 이제 종목들이나 이런 쪽에다가 큰 수익을 주지는 않겠다라는 뜻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한 가지 희망적인 것은 섹터별로 순환매가 돌고 있다는 건 확인이 됐어요. 지금 반도체 로봇에서 2차 전지 쪽으로 최근에 수급이 굉장히 강력하게 돌아가고 심지어 뭐 건설이나 뭐 저 화학 쪽까지도 한 번씩 이제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면은 소외돼 있던 섹터들도 한 번쯤은 올라온 다음에 다시 한번 이제 주도 섹터 쪽으로 올라가는데 지금 자금 흐름이 변환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도체에만 너무 집중해 있을 게 아니라 지금 구간부터는 삼성전자도 10만 전자 돌파하는데 한 번 정도는 이제 치고 가는 과정이 나올 수 있지만 그 구간이 슈팅 과정이 될 수 있고 이후에는 휴식을 취해야 된다. 최근 한 3, 4개월 정도 조방원이 쉬다가 지금 막 움직이기 시작하듯이 반도체도 더 가기 위해서 잠깐 휴식을 취할 필요가 있다. 그 휴식 취하는 게 꼭 하락이 아니어도 횡보만 해도 되니까 쉬어야지 더 간다. 사람도 과도하게 달리기를 하면은 쉬어야지 더 뛸 수 있지 안 그런 부상을 입죠. 마찬가지입니다. 주가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4,000포인트 돌파한 거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역사적인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점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그럼 이제 조정을 대비해야 되는 거냐라고 질문하신다면 아직 아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구간은 조금 더 누릴 수 있고 순환매가 돌고 나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에이펙 앞두고 각국 정상들이 만나는데 여기서 갑자기 주식시장이 폭삭하고 박살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계속 좋은 얘기 만들려고 만나는 거다 생각하시면 되니까 그 이후에 연말까지 해가지고 보면서 만약에 슈팅 구간이 나오고 조정 구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제가 제일 먼저 이 말로 없는 시간에 말씀드릴 테니까 저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꼭 말씀해 주셔야 돼요. 아이 당연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단은 조금 더 상승을 즐기자. 네. 지금의 분위기가 쉽게 꺾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도 전략 알려주셨고요. 자, 그럼 이제 코스피 5천 시대 저희가 뭐 이 방송을 시작할 때는 코스피 5천 시대가 아직은 조금 남아있을 줄 알았는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기도 해요. 네. 4,000포인트가 왔으니까 이제 앞자리가 5로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코스피 5천 시대에 홈런을 쏘아 올릴 수 있을 만한
4번 타자 업종 오늘은 뭘 볼까요? 네, 오늘은 자율주행주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자율주행이요. 네. 자율주행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이기도 하고 한동안 소외돼 있기도 하고 그러게요. 충분히 휴식을 취하기도 했는데 이 자율주행이라는 게 이 말 그대로 자율주행만 보면은 여러분들이 요즘 소외돼 있고 저 관심이 잘 안 가고 섹터 자체가 너무 소형주 중심으로 돼 있는 거 아니냐라고 그러게요. 네. 생각하시는 분도 많이 있으실 네네. 텐데요.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어. 자율주행은 빅테크 기업 중심으로 그리고 대기업 중심으로 해서 인프라가 갖춰져야지만 가능한 시스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국가 정책과 규제 해제까지도 다 들어가야 되는 건데 이런 부분까지 가려면은 굉장히 큰 거대 사업이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 최근에 계속 로봇 하면서 테슬라의 미래는 로봇이다. 뭐 젠스당도 피지컬 AI 얘기하고 다 그 얘기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거 뭐예요? 로봇택시 얘기 나오잖아요. 네네. 로봇하고도 연관이 있는 사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트렌드에 딱 걸맞는 섹터 뭐 있느냐라고 할 때 아직 안 오른 섹터 그리고 빅테크들이 직접 투자하는 섹터들 보면은 자율주행이 꼭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만 해도 지금 2,737억 달러 규모의 시장인데 이게 연간 36%씩 성장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10년 뒤인 2034년 같은 경우에는 4조 4,500달러 수준의 이런 엄청난 규모를 자랑한다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뭐 4조 4,500이면은 거의 뭐 5천억에서 6천억 사이 정도 되는 우리나라 돈으로 5천조에서 6천조 사이 되는 이런 금액이 될 텐데 어마어마한 시장이 열린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빅테크 기업들 말씀드렸는데 테슬라 그리고 웨이모는 구글 웨이모죠. 그리고 GM의 크루즈, 바이두의 아폴로 등등 미국과 중국 중심으로 이미 일부 도시에서는 시작을 한다. 얼마 전에도 여러분들 뭐 텍사스에서 이제 테슬라 자율주행 시작한다라고 해서 환호하셨는데 그때 자율주행 안 올라가지고 실망하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무인 로봇택시가 시작되는 곳들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일부 주부터 시작해가지고 규제를 좀 해제해가면서 전국으로 확장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한 2019년에서 2020년만 해도 이미 그때 무인 로봇택시를 한 10만 대 정도를 우리가 운행하겠다라고 테슬라가 밝혔었는데 한 5년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작되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말로만 된 게 아니라 정말 그 시대가 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제가 2016년도 정도의 과거에 교육을 많이 하러 다닐 때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은 뭐 5 시대가 열리고 하면서 이 통신망이 기본이 돼야 되고 스마트 시티 인프라가 갖춰줘야지 자율주행이 된다.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도 센서나 이런 부분에 너무 많이 의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너무 어두컴컴한 우리나라처럼 가로등이 잘 돼 있고 이런 나라가 흔치 않습니다. 미국만 해도 지방을 가게 되면은 어두컴컴한 도로를 그냥 차만 달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뭐 고란이라든지 아니면은 사람이라든지 지나가게 된다라고 하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나 이런 부분이 나와서 문제가 됐던 적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부분을 우리가 자꾸 센서로만 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스마트 시티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는 그 시스템 중에서 이런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도로에 1km, 2km 앞 지점에 사람이 있는지 자전거가 있는지를 미리 감지를 하고 수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센서로 감지하는 이런 시대가 와야 되는데 아직 멀었죠, 여러분. 그런 시대가 오기 위해서 스페이스X도 계속 저궤도위성 날리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 시대가 아직 멀었다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로봇도 빨리 나오고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AI도 과속도로 지금 발전을 하고 있고 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한 것보다 좀 더 빨리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에 이제 통신까지 좀 갖춰지면 되는데 5 시대는 안 된다고 했어요. 최소 6G, 7G 이렇게 넘어가야 될 거라고 했는데 그런 시대 도 이제 준비를 하고 있죠. 그러면은 한 5년에서 한 7년 뒤 정도면 뭐 6G가 또 상용화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이런 여러분들의 자율주행 이런 테마 같은 경우에는 테마에서 이제 산업으로 넘어가는 중간 단계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는 테마가 아니라 산업으로 넘어가는 이런 섹터에서 텐베거 종목들이 많이 나온다라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까지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자율주행주들을 좀 소외되어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앞으로 시장은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니까 저희가 한번 또 종목들을 이제 차근차근 골라봐야 될 텐데 자, 자율주행주 일단은 1루까지 출루할 수 있을 안타 종목을 골라보겠습니다. 대형주 중에
자율주행으로 좀 힘을 받을 수 있는 종목 뭘까요? 네, 대형주 중에 제가 보통 네이버를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네. 이번에는 현대모비스를 아, 네, 소개해드리기 위해 바꾸셨어요. 가져왔습니다. 네이버는 최근에도 제가 AI 관련해서 대장으로 또 소개해드리고 네네네.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도 현대차 그쵸, 예. 글로벌 빅3 아니겠습니까? 이 현대기아차의 어떻게 보면은 중간 지주사격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현대모비스. 이 모비스가 이제 부품이나 자율주행 쪽을 담당하고 있다는 거는 우리나라 사람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합 모빌리티 솔루션 시장, IMS 시장 쪽으로 30조 원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언제까지? 향후 5년 동안 말이죠. 어마어마한 투자를 한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현대모비스의 미래 기술력을 온전히 이 자율주행 쪽에다가 이제 시스템을 갖추겠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전동화 사업 매출을 25조 원까지 끌어올리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 산업 먹거리 쪽으로 자율주행을 보고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부 기업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죠. 로보택시 하면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당연히 같이 함께 할 것이고, 그리고 디클린트 같은 기업, 여기가 뭐 하는 기업이냐면은 AI 영상인식 같은 경우 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센서 같은 경우로 해서 그냥 감지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영상인식을 통해서 분석까지 AI로 넘어갈 수 있게끔 미리미리 작업을 해놓겠다. 이런 솔루션 만들어 놓겠다라고 다짐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글로벌 톱 3에 해당되는 현대차 그룹의 사실상 지주회사가 아닌가 싶은 이 기업. 여기에 또 밸류업 정책까지 해서 상법 개정 나오고 해서 여기 정책을 해서 배당도 늘리고 지금 자사주 소각도 한 7천억 정도 하고 있고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배당이 조금 작년 같은 경우만 해도 2% 중반대로 좀 작았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도 계속 늘려가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배당과 자사주 소각, 여러분들의 밸류를 업시킬 수 있는 자율주행으로 1루타종 안타 종목 이제 현대모비스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첫 번째는 안타 종목으로 현대모비스를 주셨습니다.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로봇과도 연결되어 있고 현대차 지주사의 역할도 하고 배당까지 네. 생각을 하면 또 연말이니까 생각해 볼 만한 좋은 종목으로 자, 첫 번째 안타 종목 현대모비스 봤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조금 더 빠른 종목 볼까요? 자율주행 종목들은 원래 또 빨라야 제맛 아닙니까? 맞습니다. 자, 빠른 종목으로 텔레칩스 네, 준비했습니다. 2루타 종목. 네, 텔레칩스가 지금 맞춤형 반도체 기업으로 해서 여러 가지 시스템 반도체를 이제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시장이 어떤 시장으로 가고 있습니까? 범용 반도체인 엔비디아에서 지금 브로드컴 쪽으로 자꾸 넘어간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죠. 맞춤형 반도체 시장이 열리는 거예요. 이 통합으로 해가지고 이 거대 스튜디오 안에서 우리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카메라가 집중하고 있는 거는 딱 요 화면이잖아요, 우리하고. 그래서 이런 것처럼 집중돼서 투자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비용도 개선이 되고 속도도 개선이 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이다라는 겁니다. 거기다 글로벌 전력망 힘들다라는데 전력 소모도 줄어들게 되겠죠. 자율주행 칩. 그러면 자율주행 칩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전체적인 시스템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엔돌핀을 개발해서 이미지랑 영상 분석하는 시스템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AI 적용된 첨단 ADAS 칩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게 당연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잠깐 적자 전환이 됐었는데 반도체 사업 쪽이 너무나도 광범위하고 이제 투자도 많이 하고 해야 되다 보니까 R&D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데 다시금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회사 텔레칩스의 자회사인 칩스앤미디어가 있습니다. 여기가 비디오 IP 기업인데 제가 2016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거부터 이렇게 4차 산업혁명 초기부터 계속 보면서 이 기업은 미래의 성장 동력이 굉장히 좋다. 메타버스, 그 당시엔 VR이라고 했습니다. 메타버스 쪽과 이 자율주행 쪽으로 영상 분석 이 시스템을 AI랑 나중에 접목이 된다면 참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지금 현실화가 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AI 접목은 좀 초기 단계인데 비디오 IP 시장 같은 경우는 이미 중국을 점령해 나가고 있어요. 미국이 중국을 규제하자 어떻게 했습니까? 중국이 우리나라 기술력을 최대한 많이 가져가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에 대해서 가장 혜택을 보는 기업 중 하나가 텔레칩스와 칩스앤미디어 이 계열사들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국 진출 확장되고 내년부터 해가지고 내후년까지 해서 꾸준하게 로열티랑 이제 사업 실적이 나오게 되는 기업이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은 그러면은 지난주에도 괜히 771억 규모의 이 반도체 종목 계약이 나온 게 아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인 기업이 아닌가 싶으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트레이닝 관점에서 최고의 기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율주행 칩 관련 종목으로 텔레칩스와 칩스앤미디어 이 두 가지를 칩스앤미디어까지 플러스를 하나 더 소개를 해주셨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3루타 종목 가겠습니다. 빠르게 가면서도 또 수익도 크게 볼 수 있을 만한 3루타 종목은 뭘 볼까요?
네, 3루사 종목은 좀 작은 종목을 할지 좀 고민을 했는데 네. 그래도 든든하게 LG이노텍 먼저 LG 봐야 되지 이노텍. 않을까 네네.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시는 카메라 모듈의 강자죠. 그래서 여기서 자율주행 센싱 쪽까지 넘어가겠다. 이 기업의 가장 큰 단점이 애플 의존도가 높다라는 거예요. 대신 애플은 항상 꾸준하기 때문에 이 기업의 매출도 꾸준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사업 다각화를 하고 있다는 것, 이런 성장 동력을 마련했다라는 것, 이미 캐시카우는 있으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모빌리티 센싱 솔루션 5조 규모로 지금 육성하고 있다라는 측면, 현대모비스랑 크게 차이도 안 나는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이 많이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도 이제 뭐 LED 같은 경우 이 패널이나 이런 쪽도 이제 디스플레이가 이제 BOE가 미국에서 10년 규제받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도 계열사 쪽으로 해서 굉장히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가장 든든하게 설명이 많이 필요 없는 기업으로 여러분들이 호타준족으로 꾸준히 들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호타준족 3루타 종목으로 골라봤습니다. LG 이노텍. 뭐 최근에 또 애플도 분위기가 좋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것들도 LG 이노텍에게는 뭐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애플 주가도 최고치를 막 경신하고 있고 따라서 LG 이노텍도 올라가고 있으니까 여기에 자율주행 모멘텀까지 탁 얹혀지면 훨씬 더 호타준족 종목으로 3루타 종목 소개를 해주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말로 없는 종목 보기 전에 저희 또 이 시간 되면은 말로 없는 종목 그동안 소개해 주신 거 네. 상승률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오늘 또 마구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까지만 해도 이제 10% 종목이 한 종목 남았습니다. 네, 근데 오늘 다 없어졌습니다. 20으로 올라왔어요. 네. 네, 그 매주 단위로 해서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예, 전에 시즌 1 때 말씀드렸듯이 아마 1페이지에는 이제 뭐 5종목 이렇게 공개되는데 여기에는 두 자릿수 종목은 앞으로 없어질 겁니다. 그렇게도 그 당시 말씀드렸는데 정말로 없어졌던 것처럼 아마 시즌 2도 동일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30%대 30% 대가 육박하는 나왔어요. 네, 종목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계속 진행 중이다.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간단히 두 종목을 볼게요. 1차 목표치에 도달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LS 일렉트릭, 전력기기 계속 강조해드리고 있는데 요즘에 활활 타오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올라간 다음에 휴식을 취했기 때문에 움직일 타이밍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좋아하시는 데이터 센터니 AI니 로봇이니 전력 없이는 안 됩니다. 전기차도 전기로 충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앞으로 시대에 얼마나 많은 전력이 필요하길래 모든 빅테크들에서 이렇게 직접 에너지에 투자를 하고 에너지를 확보하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변압기 그리고 배전반 쪽에서 특히나 솔루션 쪽으로 좋은 이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차 목표치 이미 도달을 했고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잠깐 휴식은 나올 수 있는데 정배열 확장 구간 다시 한번 시작되는 구간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확장세 그냥 편안하게 보유하면서 누리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종목 확인하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좀 든든한 한화, 제가 지주사 말씀드리면서 이 종목이 아마 대표적으로 좀 움직일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조방원이 한 4개월 쉬고 나서 이제 움직일 타이밍입니다. 말씀드렸는데 최근 조선주, 방산주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하나가 움직이는 거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야구 빼고 다 잘한다 근데 야구도 한국 시리즈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한국 시리즈도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면서 우리 말로 없는과 함께 같이 즐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의 지수 상승률 그리고 수익률까지 즐기시면 되는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목표가 벌써 1차 목표가를 달성했어요. 꾸준히 두 LS 일렉트릭과 하나는 목표가 달성했지만 그냥 한번 조금 더 네. 밀고 가보자라는 네.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말로 없는 종목도 골라봐야겠죠. 자율주행 쪽에서 어떤 말로 없는 종목 보고 계세요? 자, 오늘은 SOS 랩 준비했습니다. SOS래? 네. 익숙하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제가 작년에도 신대가들의 투자비법에 그 11월 6일 날 네네. 정확하게 출연해가지고 트럼프가 당선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트럼프 선거 유세할 때 올라가서 춤도 추고 대거에 정치자금을 투자했던 일론 머스크 생각하면서 이런 기업들을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드렸는데 190포인트나 올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있죠. 올해 반년 이상을 휴식을 취하고 있고 이제 슬슬 연말에 키높이 맞추기 할 타이밍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국내 유일의 레이더 내재화 기업으로 해서 우리나라에 이제 코스닥에 상장을 했고 핵심 부품을 자체 개발하면서 이 라이다의 원가를 40%나 절감하게 된 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로봇항 라이다 그리고 자율주행 라이다 이런 부분에 폭발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다. 우리가
말만 들어도 다 알 수 있습니다. 현대차, 뭐 만도 그리고 CMS 이런 쪽에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 기업의 기술력은 그냥 국내를 장악하고 있구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관제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 이런 스마트 물류 핵심 센서 이런 쪽까지도 추가적인 성장 동력이 있으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한 5년, 10년을 내다보면서 꾸준히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싶으니까 편하게 보시고요. 시간 관계상 가격 전략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1,500원 이하에 있는데 오늘 시장이 이렇게 좋은데도 소외된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들한테 기회를 주는 거니까 기회 잡으시면 돼요. 1,500원 이하에서 보시고 1차 목표치는 12,500원, 2차 목표치 15,000원 보면서 여러분들 15,000원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면 제가 또 투자 전략 이 시간에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SOS 랩으로 오늘 말로 없는 종목 선정을 해드렸습니다. 지금 쉬는 게 오히려 기회다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 한 12,500원 또 15,000원까지 눈높이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로 없는 종목 소개해 주셨고 이제 또 저희가 시간이 오늘은 오버됐네요. 빨리 또 유튜브 라이브 하러 가셔야 되죠? 네, 제가 시간 관계상 뭐 설명을 자세히 못 드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가지고 오늘장 마무리 4,000포인트 돌파했으니까 여러분들 박수도 치시고 기분도 좋아하셔야 될 텐데 저와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데일리 TV 유튜브 채널 오셔가지고 지금 방송되고 있는 파이널샷 바로 옆에 제 얼굴 나와 있습니다. 터치만 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 인사 한번 남기시고 저와 함께 오늘장 마무리 시원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종목 소개해 주신 이재선 파트너님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증시 날씨 전해드리는 마켓에더 김수현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 날씨 여름같이 뜨겁습니다. 코스피가 드디어 4,000포인트를 넘으면서 코스피 4,000 시대가 개막한 건데요. 오늘 이러한 불장 속에서 삼성전자도 10만 전자를 달성하면서 역사적인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어서 오늘 뜨거운 섹터 중 하나인 조선주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 다뤄보겠습니다. 네, 오늘 조선주 빅3가 신고가를 나란히 경신하면서 조선주 곳곳에 불기둥이 세워진 모습인데요. 오늘의 상승 모멘텀은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에이펙을 위해 방한했을 당시 국내 조선소를 방문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실제로 에이펙이 열리는 경주와 또 국내 조선사들이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이 기대감이 한층 더 올라가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개별 이슈도 있었습니다. 우선 하나오션과 삼성중공업이 원팀을 꾸려서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 주력한다는 점, 그리고 HD현대와 미국의 헌팅턴 인걸스가 손을 잡고 미국 군함 건조 사업에 나선다는 점이 오늘 조선주 전반의 센티를 자극했습니다. 특히나 삼성중공업에 대해서는 오늘 증권사 17곳이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다는 점도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 뜨겁고 핫한 종목들 날씨 흐름 함께 더 살펴보시죠. 네, 오늘 반도체주 쾌청한 모습입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10만 전자를 달성한 데 이어서 SK하이닉스도 나란히 동반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이 반도체 투톱의 합산 시가총액이 1,000조 원을 넘어서면서 오늘 반도체주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원전주입니다. 우선 오늘 원전주에 대해서는 이 마누가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이 마누가 프로젝트는 한국 원전업체들이 미국의 원전 건설을 돕는 프로젝트인데요.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이런 마누가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이 오늘 원전주의 상승세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어서 리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서 리튬 관련된 얘기가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고요.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한령 해제 기대감 이런 키워드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으로 시장은 엔터주에도 오늘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제약주인데요. 최근에 순환매가 돌고 있는 가운데 소외됐던 섹터이기도 합니다. 지난 주말에
주말에 미국의 CPI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금리 인하 수혜주로 오늘 제약 바이오주도 오늘 쾌청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특징적인 종목들 날씨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오늘 현대건설입니다. 국내 기업 최초로 미국의 대형 원전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는 소식을 알리면서 오늘 주가 맑음이고요. 이어서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에는 4,000피 최대 수혜주로 꼽혔습니다. 오늘 국내 증권사에서 최초로 시가총액이 15조 원을 돌파하면서 오늘 미래에셋증권은 맑음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특징적인 종목들 보겠습니다. 네, 삼익제약인데요. 오늘 코스닥에 데뷔를 했습니다. 상장 첫날 특수로 오늘 강세 보이는 점 확인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수화학 같은 경우에는 오늘 주가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된 점이 오늘 투심을 약화시켰습니다. 이상 10월 27일 증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맥락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4,000포인트를 시원하게 돌파해주는 움직임이 오후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이 잘 가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중에 하나가 정부의 정책 기조겠죠. 정부는 부동산에 쏠려있는 투기성 자금을 증시로 옮기겠다는 그러한 입장을 지속적으로 고수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들이 연일 나오고 있는 가운데 우리 시장에 어떠한 영향력이 미칠지 오늘 관련된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증권의 박사라 연구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정부가 10월 15일 날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문가님, 연구원님의 그 리포트를 봤는데 이번 대책에 대해서 미완의 정책이다 이러한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이번 발표를 어떻게 보셨고 왜 이러한 표현을 쓰신 걸까요? 네, 일단 이번 정책에 대해서 네. 상당히 많이 이미 회자가 되었고 주시하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0월 15일 날 발표된 부동산 대책은 상당히 이례적이고 대담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게 서울 전 지역 그리고 경기도 12개 지역 전체를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 지구 그리고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을 함으로써 일괄적으로 모든 전 지역에 지정을 했다, 규제를 했다라는 점이 과거에 있었던 부동산 정책과 다르게 풍선 효과를 배제하고자 대담한 정책을 실시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나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실거주 의무가 생겼기 때문에 실수요자 위주로 시장 재편을 하겠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의도가 짙고 의지가 강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정책으로 인해서 단기간에 시장에서 미칠 영향으로는 첫 번째, 무엇보다 거래량이 상당히 급감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투기 수요가 갭 투자가 차단이 되었기 때문에 투기 수요가 원천 봉쇄가 되고 또 가계 규제 대출도 상당히 크게 제한이 들어갔기 때문에 가계 대출 총량 규제 때문에 이런 매수 수요가 급격히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강남 3구 그리고 용산구의 거래 사례에서 보시다시피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아무리 지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실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몰리는 입지라고 한다면은 이러한 영향이 오래가지 않다. 오히려 거래량 그리고 가격이 다시금 상승하는 모습이 보일 수 있다라는 점이 현재는 한계라고 보고 있고 따라서 이 대책만으로는 선호자들, 즉 실수요자들의 이런 선호 쏠림 현상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이번 대책은 분명히 강도 높은 상당히 대담한 정책입니다만 실수요자들의 이런 선호 쏠림 현상을 근본적으로 완화시켜줄 수 있는 대책이 없다면 혹은 기대 수익률을 낮출 수 있는 조정이 없다면 미완의 대책이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일괄적으로 지금 규제를 서울에 했는데 이게 확실하게 집값을 잡는다라고 하기에는 조금은 무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어제 KB부동산에서 10월 서울 아파트값의 상승률을 나왔는데 1.46% 올해 들어서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정부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한 지속적인 주가 상승이 좀 이어지고 있는 건데 만약에 이렇게 과열세가 지속이 된다고 가정하면요, 정부가
정부가 또 규제 카드를 꺼내들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실제로 10월 15일 대책에서도 부동산 세제에 관련된 좀 민감한 정책이지만 세제 합리화 방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다라는 부분들을 눈에 띄게 언급을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은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지 않겠다라는 그런 일괄적인 표현이 있었지만은 현재 증시 전반적으로 그리고 부동산 세제와 관련된 아주 큰 그림에서의 세제 개편안 그리고 합리화 방안에 대한 코멘트를 언급을 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부동산 보유세 그리고 거래세, 취득세와 관련된 내용들, 양도세, 그리고 내년에 일몰 예정이 되어 있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와 일정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세제에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씩 점진적으로 개편해 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보유세에 대해서 상당히 첨예하게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로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단계별 로드맵으로는 현재 이제 공정가의 시장 비율을 현실화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첫 번째로 일단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고가 주택에 한해서 이제 보유세에 대해서 차등 구간을 둬서 누진세율을 조금 더 중과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 부담을 높이는 방향으로 보유세에 관련된 내용들이 집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에서도 계속적으로 매수세가 집중되고 있는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부분은 실질적으로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뭐 서울의 상위 20% 아파트가 평균이 33억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하위 20%랑 격차가 계속적으로 넓혀지고 있다고 하는데 정부가 이를 잡기 위해서 누진세율 같은 카드를 꺼내들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고요. 그 풍선 효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10월 15일 날 정부 규제가 발표가 되고 제가 그 연락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여기에 속해 있지 않은 구리나 남양주가 오를 것이다. 막 이러면서 리스트를 막 보내더라고요. 네, 그 풍선 효과에 대한 의견은 좀 어떠실까요? 저 개인적으로는 풍선 네. 효과는 이번엔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 상승세가 나타나는 지역들 그리고 올해 계속적으로 부동산에서 보여지고 있는 부분은 확실히 양극화가 상당히 심화되었다라는 점입니다. 서울 그리고 상위 주택에서의 주택 매수 쏠림이 심화가 되고 있고 반면에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 일부 지금 현재 규제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들 외에 다른 지방 같은 경우에서는 오히려 마이너스 흐름세를 보였거든요. 시장에서는 이제 확실하게 될 수 있는 자산들, 선호도가 높은 자산으로의 쏠림 현상이 상당히 급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의 유동성은 풀리고 있으나 부동산 지역의 선호 쏠림 현상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는 광범위하게 기타 비규제 지역으로의 매수세 확산 가능성은 아직은 좀 낮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규제 지역으로의 매수세 확산, 그러니까 풍선 효과가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강도 높은 규제를 하면서 우리 시장이 잘 가는 것과는 다르게 건설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는 좀 부진한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택이나 건설주들 보유하고 계시거나 좀 바라보고 계시는 투자자들은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까요? 네, 지금 오늘도 증시가 4,000피를 통과한 네. 정말 역사적인 순간인데 그중에서도 건설업은 조금 조용한 축에 속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현재 주택 그리고 건설업을 접근을 한다고 한다면 저는 두 가지 전략으로 나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증시가 워낙 강세이기 때문에 강세장에서는 저평가된 업종과 그런 종목에 대해서는 순환매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절대 저평가 영역에 있는 종목이라면은 한 번에 기회는 올 수 있다. 내가 오랫동안 건설업을 보았고 특히 주택주를 보았을 때 현재 바닥을 확실히 다지고 있는 구간이고 이 회사의 재무적인 능력 그리고 어닝 지표를 보았을 때 확실히 저평가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물론 시간은 걸릴 수 있겠지만 저평가된 종목 위주로 선별적으로 접근하고 천천히 매수를 하고 가는 전략 역시도 저는 나쁘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의 좀 단점은 시장과의 약간의 소외감 그리고 지수 상승세와는 벌어지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전반에 대해서 배분을 하는 전략으로서 주택주를 가져가시는 전략도 좋을 것 같고요. 그것이 아닌 두 번째 전략으로는 확실히 모멘텀 투자에 상승하는 부분입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특히 건설주는 주가가 오르는 경우는 대부분 다 수주 그리고 대부분은 다 해외 수주에 상당히 민감하게 주가가 반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해외 수주 파이프라인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중에서도 무엇이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한 모멘텀 투자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요. 지금 오늘 또 뉴스가 나왔던 현대건설 같은 경우가 지속적으로 올해 내내 원전과 관련된 파이프라인 기대감이 컸던 종목입니다.
있습니다. 그동안 실질적인 구체적인 MOU라든가 아니면은 수주 체결 소식이 없어서 당분간 좀 횡보하는 모습, 조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은 지난 금요일 그리고 오늘까지도 해가지고 미국의 페르미 아메리카 원전 관련된 피드 협력 소식이 나오자 보니까 바로 주가가 반응을 했거든요. 이런 모멘텀 투자가 가능한 해외 수주 여력이 충분한 종목들 위주로 바라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가지의 전략을 잡아주셨는데요. 투자 성향에 따라서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부가 이렇게 규제를 강화하면서 지금 건설 지원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슈가 나올 때 또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게 오히려 리모델링이라던가 건자재 이쪽은 또 바라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연구원님께서 어떻게 보세요? 네, 실제로 외국,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최근에 주택 건설업체들 그리고 건자재 업종, 리모델링 업종 주가들까지도 최근에 살짝 반등을 하는 모습이 좀 보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논리는 상당히 흡사하였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서도 워낙 물가가 높아지고 건자재 수급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착공이 상당히 많이 지연이 되고 있다. 이런 착공이 지연이 되면서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주택을 리모델링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건자재 구매 욕구가 커지면서 업종들한테 기회가 있을 수 있다라는 실제 외사 리포트도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우리나라에도 똑같이 적용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식으로도 좀 접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는 아직까지는 좀 긍정적인 지표가 보이지 않아서 아직까지는 좀 세모 정도의 가능성을 두고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 리모델링 수요는 미국이나 다른 주택과 달리 재건축, 재개발이라는 그 정비사업 모델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정비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 큰 상황이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부에서도 정비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적 지원들을 좀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재개발을 앞두고 리모델링을 굳이 할 필요가 있나라는 의구심이 좀 들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에 대한 수요가 아직은 공통적인 문화적으로 지배되고 있는 모습은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리모델링은 조금 기다리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건자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아파트라는 공동주택 모델이 있기 때문에 착공 수치가 낮아지게 되면은 전체적인 물량 측면에서 조금 부담스러운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건자재 역시도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기까지는 적어도 6개월 이상의 시간은 좀 필요하다. 앞서 주택업종에 대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확실한 저평가에 대한 판단이 서기까지 좀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아직은 시장에서는 기다림이 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리츠, 리모델링, 건자재 이쪽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전략을 잡아주셨고요. 지금 시장에서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게 결국에는 이렇게 부동산의 규제를 강화하면 할수록 어쨌든 유동성 자금들이 증시로 더 빠르게 흘러가지 않을까, 공격 자산으로 더 가진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건설과 리츠 업종에는 어떠한 영향이 있을까요? 네, 실제로 이번에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 포인트가 우리나라는 부동산이라는 하나의 자산에 너무나도 많은 가계 자금이 묶여 있다. 이를 조금 더 생산적인 자본으로 옮겨갈 필요가 있다라는 그 부분에 대한 확실한 정책적 의도와 방향을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머니 무브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 부동산에 묶여 있는 자금들 혹은 현재 어디에도 투자를 하지 않고 있는 예탁자들 규모 역시도 아직은 좀 부동자금의 규모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자금들이 증시로 유입이 되게 된다면 증시 전반적인 효과가 있겠지만 더불어서 하나 또 생각해 볼 것이 무조건 하이 리스크 자산으로 가는 것만은 아니다. 조금이라도 유동성은 있대. 또 여기서도 어느 정도 보수적인 전략을 취할 수 있는 중위험 중수익 구간의 이런 대체 투자 자산에서도 수급의 효과는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현재 저는 리츠라는 자산에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부동산과 증시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 부동산 간접 투자 기구인 리츠입니다. 리츠에 대해서 투자를 하게 된다면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지만 증시랑도 같이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어우러지는 중위험 중수익 자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과거에 이제 리츠가 너무 재미가 없다. 내가 종목 주식을 투자하면 투자하고 부동산을 투자하면 투자했지 중간 자산인 리츠를 굳이 왜 봐야 돼? 라는 시선이었다면은 이제는 유동성이 확실히 늘어나게 되면서 포트폴리오 배분 차원에서의 리츠도 충분히 유동성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리츠 시장, 투자 시장 자체가 커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동산 자금의 증시로 이동하는 머니무브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당분간 이러한 시장이 더 이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많이 오르지 않은 자산군 가운데 유동성과 함께 눈여겨볼 만한 곳, 리츠 투자 좀 언급을 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박사라 연구원과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의 흐름을 켜는 스위치 온 앤 오프. 오늘은 사라지는 전세 시장에 대해 이야기해 봅니다. 지금 전세 시장 스위치는 오프. 한때 전세는 한국 주거의 중심이었습니다. 내 집 마련 전 잠시 머무는 자리이자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가 윈윈하는 제도였죠. 하지만 지금 그 전세가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세 가지 측면으로 짚어봅니다. 첫 번째, 실거주 의무제와 세제 변화. 전세가 줄어든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정책 변화입니다. 다주택자의 실거주 의무, 양도세 중과, 임대사업자 제도 축소. 이 모든 조치가 한 방향으로 움직인 건데요. 집을 전세로 내놓을 유인이 사라졌고 세금과 규제가 임대인의 퇴장을 불러온 겁니다. 결국 남은 건 월세 전환과 전세 절벽. 정책이 공급을 줄이고 시장은 점점 위축되었습니다. 두 번째, 고금리의 여파. 전세의 근본은 전세보증금을 활용한 유동성에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오르면서 그 구조가 깨졌습니다. 집주인은 전세보증금을 은행에 예치해도 이익이 안 나고 세입자는 대출이자 부담에 전세를 감당하기 어려워졌죠. 결국 전세는 수익성도 효율성도 없는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시장 논리로만 보면 전세는 더 이상 유지될 이유가 없는 제도입니다. 세 번째, 전세의 종말. 전세는 사실상 한국형 신용제도였습니다. 은행 대신 개인 간의 신뢰를 담보로 한 거래였죠. 하지만 깡통 전세, 보증보험 부실, 전세 사기로 이 신뢰의 기반이 무너졌습니다. 이젠 집주인도 세입자도 서로를 믿지 않습니다. 신용이 사라진 시장에서 전세는 자연스럽게 설 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전세는 단순한 주거 형태가 아니라 한국 경제가 신용과 신뢰를 다뤄온 방식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제도는 정책과 금리, 신뢰의 삼중 압력 속에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전세 없는 시대, 과연 한국의 주거 질서는 어디로 갈게 될까요? 네, 월요일 장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라스트 찬스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 모셨습니다. 이데일리 서동구 파트너, 해운솔루션 이정우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위원님께 질문 드려보도록 할게요. 오늘 시장 결국에는 코스피가 그동안 보여주지 못했던 숫자를 보여줬는데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셨어요? 뭐 파죽지세 시장이 전임미답의 4천선을 드디어 돌파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실 저도 그랬고 대부분이 올해 뭐 한 3,700~800포인트 정도는 뭐 무난하게 가지만 4천 또는 그 이상 5천 시대는 내년 정도에 도래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했습니다만은 워낙 외국인들의 그러한 우리 시장을 끌고 갈 수 있는 대표적인 시총 1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거침없는 매수세가 결국은 이 4,000포인트를 도달하게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뭐 삼성전자 이제 10만 전자로 안착하는 과정이 이제 남아 있을 테고요. SK하이닉스 역시 이제 50만 닉스의
안착해주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시세의 흐름을 잘 이끌어가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시장에서는 지난주 사실 수요일, 목요일 장중에 큰 변동성을 보이는 그러한 모습들이 연출됐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4,000포인트를 돌파했다는 것은 여전히 시장에서는 대기 매수세라든가 유동성이 풍부한 그리고 또 이 호재성 재료들이 워낙 뭐랄까요 넘쳐난다고 그럴까요? 그러한 그 움직임들이 오늘 시장을 이렇게 월요일부터 4,000포인트를 돌파하게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무엇보다도 외국인들이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 연속해서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 특히 뭐 코스피 시장이야 뭐 더할 나위가 없겠습니다만은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도 이 800포인트대 후반 또 900에 대한 저항이 놓여져 있었는데 이것을 외국인들이 이틀 연속 순매수를 보여주면서 돌파 시도를 해주고 있다는 것도 긍정적인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여전히 환율에 대한 부담감은 남아있기 때문에 선물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어떠한 대규모 매수 매도를 반복하는 변동성을 야기시키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업종 내에 대표성 있는 종목들 위주로 우리가 흔히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라고 얘기합니다만은 오늘 시장에서도 사실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해서 좀 시총이 큰 IT 관련주들의 상승 흐름들 그리고 또 조선업종이라든가 그동안 소외되었던 바이오 쪽들도 바로 한미약품을 중심으로 해서 급등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연출이 되면서 조선과 또 증권 지주사들도 전반적으로 지난주에 좀 숨고르게 해주었던 이런 섹터들이 올라오고 있다는 것도 시장의 어떠한 그 매수 심리가 더욱더 자극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바이오주가 또 움직여주면서 소외됐던 흐름에서 좀 탈피해주는 모습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흐름까지 또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이정우 대표님께서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저도 오늘 코스피가 4,000포인트를 넘어가는 모습가 나오면서 아 정말 우리나라 증시가 힘이 있구나. 미국 증시에 비해서 탄력성이 더 좋아진 모습세가 나온 게 진짜 이거 몇 년 만의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강한 모습세가 나와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런 모습세가 나왔던 이유는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과 중국에서 무역 합의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어떻게 보면 중국에서도 계속적으로 히토류를 무기화를 했던 모습세가 있었는데 그런 모습세가 이제는 1년 유예를 한다는 얘기가 나와주면서 전체적으로 글로벌적으로 불안 요소나 이런 부분이 많이 해소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아시아 순방을 하면서 더욱더 어떻게 본다면 기대감을 더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우리도 다들 알다시피 기념 빈손으로 올 가능성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관세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포인트나 이런 부분이 잘 나와준다라고 본다면 추가적인 상승 탄력이나 이런 부분이 나와줄 거다라는 기대감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오늘 장에서 누가 뭐래도 반도체 관련 투톱의 랠리가 눈에 띄어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는 다들 알다시피 HBM 수요는 다들 익히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HBM 쪽으로 가속화되는 수요나 이런 부분이 맞물리면서 디램까지도 급등하는 모습세가 나와주니까 이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동반적으로 강한 모습세가 나와주면서 삼성전자도 우리가 꿈에 그리던 이제 10만 전자까지도 안착하는 모습세가 나와줬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여기서 제일 중요시 생각했던 건 뭐냐라고 본다면 기존까지는 어떻게 보면 코스피가 정말 강하고 코스닥이 이때까지는 조금 약한 모습세가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하지만 오늘 장에서는 어떻게 본다면 이때까지 잘 못 갔었던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올라가주는 모습세가 나와주면서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제 2차 전지도 바닥권에서 올라가주고 있고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 한 차례 올라주면서 어느 정도 조정이 됐지만 다시 한번 올라가준다고 본다면 이제는 우리가 코스피뿐만 아니라 코스닥까지도 올라가주는 모습세가 연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투자하기 너무 좋은 시장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외국인 매수세 속에 고공행진하는 코스피 지수 연초 이후 수익률이 64%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좀 숨 고르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도 많이들 하실 것 같은데 대표님께서는 좀 이번 주의 흐름을 어떻게 예측하고 계실까요? 저는 이제 결과는 어느 정도 예측을 해본다라고 보면 에이펙 전까지는 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포인트가 더 다가올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우리나라도 아직까지도 관세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공존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한국과
이제 미국 정상회담이 있는 만큼 그거에 따라서 이제 관세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결 방안이나 이런 부분이 나와준다고 본다면 지금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나왔었던 불안감이 해소가 되면서 추가적인 상승 랠리가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관세 협상의 얘기가 나올 때마다 강한 종목들이 뭐였냐라고 본다면 대부분 뭐 조선과 방산 그리고 원전 이런 종목들이었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조선주가 더 빛을 발했던 모습에는 뭐 삼성중공업의 수주 모멘텀도 충분히 있겠지만 한국과 미국의 정상회담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올라가줬다라고 생각을 한 만큼 지금 시장에서는 조그만 호재에서도 강력한 상승 랠리가 나와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정상회담이 어떻게 보면 키포인트가 되면서 추가적인 상승 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이번 주에 너무 강하다라고 본다면 정석적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정상회담 이후로는 어느 정도 수익을 조금은 챙기는 것도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관세에 대한 이야기,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떻게 나오는지를 또 잘 눈치 보는 전략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현재도 2%대 오름세로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4,040포인트까지 또 고점을 높였고요. 장중 고점 구간에서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도 2% 이상 오른 902포인트에서 마감 기다리고 있고요. 코스닥도 1년 7개월 만에 900선 돌파했습니다. 코스피 200도 2.9%대 오름세입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 들어와주는 모습, 외국인이 5천억 원 이상의 매수 우위 기록했고요. 코스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세 포착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2천억 원 이상의 순매수세입니다. 우리 시장 마감합니다. (10월 27일) 월요일장 국내 증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또 다시 사상 최고치라는 역사를 새롭게 쓰는 날이었는데요. 유가증권 시장 4,000포인트 시원하게 돌파한 것은 물론이고요. 코스닥 역시나 900선을 돌파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된 가운데 시장은 천정 없이 고공행진하고 있는데요. 트레이딩 뷰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한 종목별 마감 상황 확인해 보시죠. 오늘 우리 시장 4,000포인트를 돌파한 것은 물론이고요. 삼성전자가 10만 전자를 넘어서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종가까지로 3% 넘는 강한 상승 유지하면서 10만 전자를 굳건히 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SK하이닉스도 4% 이상의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현재 포스코홀딩스가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3분기 영업이익이 6,400억 원가량으로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13%가량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철강 업종의 둔화가 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과연 2차 전지의 모멘텀이 이를 이끌 수 있을지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주목받는 건 조선 관련된 기업들이 강한 시세를 분출한 거겠죠. 삼성중공업은 무려 17%가량 급등했고 HD현대 역시나 17% 두 자릿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선사에 방문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주목을 받았고요. 수주 모멘텀은 물론이고 그리고 MRO 함정과 관련된 긍정적인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조선주들의 랠리가 눈에 띄었습니다. 하이닉스가 잘 가니까요. SK도 역시나 오늘 4%가량의 상승. 두산 같은 경우에도 오늘 AI 시장 확산과 함께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오늘 지주사들의 움직임도 괜찮았고요. 증권주들 시장 랠리와 함께 유동성 있는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빅테크 관련 기업들도 잘 갔고요. 오늘 바이오 기업들의 움직임도 눈에 띄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2%, 셀트리온 3%가량 상승하면서 마감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CPI 물가지수가 FOMC를 앞두고 좀 생각보다 낮게 나오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오늘 바이오 기업들의 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함께 살펴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바이오주도 오랜만에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았습니다. 미용 관련된 기업들의 움직임은 부진했지만 기술력을 갖고 있는 제약바이오주업을 중심으로는 임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전 상장의 기대감들이 엮이면서 이로 인해 시세를 좀 내뿜었는데요. 알테오젠 무려 8%가량의 강한 상승 나왔고요. 셀트리온 제약 9%, 삼천당 제약도 13%가량의 오름세, ADC 제형에 대한 기술력 갖고 있는 리가켄 바이오 그리고 ABL 바이오도 두 자릿대 강세 보였고
보로노이가 오늘 임상에 대한 기대감 속에 14% 상승하면서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반도체 소부장 관련 기업들은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동안 많이 올랐던 만큼 한 걸음 쉬어가는 움직임을 갖고 있는 종목들도 있었는데요. 필옵틱스는 6%, 태성은 2%, 성강밴드 1%가량 상승하면서 조선 기자재 쪽은 좀 움직임 괜찮았고요. 2차 전지 기업들 가운데서는 오늘도 에코프로가 무려 6%가량의 강한 상승 보이면서 마감했습니다. 오늘 섹터 가운데 좀 괜찮은 섹터가 엔터주들입니다. 엔터주들이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우호적인 움직임 나타났고 디어유 역시나 5% 이상의 강한 상승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전반적인 종목 분위기는 오늘 우호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과연 종가의 고점을 더 높였을까요? 지수 마감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민영 앵커 전해주시죠. 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양대 지수 마감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결국 2.5% 오르면서 4,042포인트에서 마감 지었습니다. 역대 최고가를 다시 쓴 코스피 지수 하루 만에 100포인트 이상 끌려 올려줬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도 2%대 강세 마감 20포인트 가까이 오르면서 902포인트에서 마감을 지었고요. 1년 7개월 만에 900선 위에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코스피 200도 2.8% 강한 상승세 보여줬습니다. 오늘 코스피 일중 흐름 보시면요. 강한 출발 이후로 계속해서 탄력을 유지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결국에는 장 마감 때쯤에 또 고점을 더 높여주는 모습 보였습니다. 장중 고점 부근에서 마감 지었습니다. 코스닥도 비슷한 모습인데요. 강한 상승 출발 이후로 상승 탄력 조금씩 더 더해가는 모습이었고요. 장 막판에 또 급등해주면서 902포인트까지 찍어줬습니다. 이어서 유가증권 시장의 수급 상황 살펴볼까요? 외국인이 6천억 원 이상 담아갔습니다. 기관도 매수에 동참하면서 2천억 원 이상의 순매수세 집계됐습니다. 반면에 개인이 물량 좀 많이 덜어내면서 7,900억 원의 매도 우위 집계가 됐습니다. 코스닥의 매매 동향도 함께 살펴보시죠.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 확인이 됐고요. 외국인이 2천억 원 이상의 매수 우위, 개인은 그 물량을 고스란히 출해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특징주들 살펴볼 텐데요. 수급 측면에서 외국인의 순매수 상위 종목들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가 역시나 1위에 차지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외국인의 순매수세 돌아오는 모습이었는데 오늘도 그 흐름 유지가 되면서 10만 전자 위에서 마감을 짓는 모습. 삼성중공업도 오늘 외국인의 러브콜 강하게 받아갔습니다. 그동안 외국인의 기술에 좀 의존했었던 LNG 관련 기술에서 국산화에 성공했다라는 소식을 전해주기도 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HD 현대중공업과 같은 방산 조선주들 역시나 외국인의 선택을 받았고요. LG 에너지솔루션도 외국인의 순매수세 이어졌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10% 이상 급등 마감했는데 오늘도 소폭이지만 상승세 이어갔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제약바이오주의 흐름이 돋보였는데요.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파마리서치, D&D 파마텍, 알테오젠, 올릭스 같은 종목들로 집중이 됐습니다. 파마리서치의 경우에는 오늘 장 후반쯤에 하락 전환하면서 낙폭 좀 키우면서 마감을 했지만요. D&D 파마텍의 흐름이 또 돋보이기도 했습니다. 지방 간염, 메시 치료제 관련해서 임상 이상 발표 관련 기대감 받아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JYP 엔터와 같은 엔터주들도 외국인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삼성중공업 종가도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오늘 두 자릿수대 급등세 연출했는데 결국에 17% 이상의 급등세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장중에 29,450원까지 고점 찍었고요. 29,100원 선에서 마감가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기관의 선택을 받은 종목들입니다. 코스피에서는 반도체 투탑,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기관의 선택을 받았고요. 현대건설도 오늘 또 용역 관련 페르미 아메리카와의 계약 소식 알려준 가운데 주가 흐름 돋보였습니다. 하이브와 두산 에너빌리티 기관의 선택을 받아갔고요. 코스닥에서는 반도체 그리고 제약바이오주의 흐름 돋보였습니다. 알테오젠과 한스바이오메드, ABL 바이오 같은 제약바이오주 그리고 유진테크와 서진시스템 등 반도체 소부장단이 기관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이 안에서 ABL 바이오 종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가 흐름 돋보이는 모습이었는데요. 11%대 급등세를 연출하면서 장중의 고점 부근에서 또 마감을 지었습니다. 94,400원 선에서 종가를 형성했고요. 미국을 기점으로 이제 금리 인하가 완전히 다가왔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죠. 지난 주말에 나온 CPI 지표가 물가 상승률이 좀 둔화되고 있다라는 점을 시사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진 상황이고요.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뇌혈관 장벽 플랫폼 관련해서 기대감도 시장에서 계속 받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주요 이슈들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야 할 3가지 포인트 정리했습니다. 고은별 앵커와 함께 하시죠. 네, 파이널 포인트 3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역시나 지수 마감 살펴봐야겠죠. 코스피가 드디어 4,000포인트 시대를 문을 열었습니다. 특히나 오늘 종가에 더 오르면서 4,040선도 돌파하는 움직임 나타났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시장을 끌어올렸는데 외국인 이달 들어 5조, 기관은 2조 이상의 순매수가 지금 체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의 방향성이 더 긍정적인 게요. 거래 대금도 활성화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증시의 대기성 자금인 투자자 예탁금도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시장의 방향성인 더 기대가 됩니다. 특히나 오늘 삼성전자가 3% 이상 상승하면서 10만전자를 드디어 선택을 받았고요. 10만전자 유지한 채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잘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번 주에 진행될 에이펙 정상회담의 개막이 다가왔기 때문이겠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만남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를 앞두고 중국에서 히토류에 대한 규제를 1년 유예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 기대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져서 에이펙에서요. 필요사 AI와 같은 국내 AI를 대표하는 기업들이 반도체 칩에 대한 발표를 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앞으로 반도체 시장에 대한 기대가 이번 주 더 주목해 볼 만하다라는 투자 포인트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선주들 잘 갔습니다. 특히나 조선 빅 3사라고 불리는 세 종목이 일제히 52주 신고가를 돌파하는 기염을 토해내기도 했는데요. 트럼프가 에이펙에서 우리나라에 왔을 때 조선사를 방문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분석 기사가 쏟아지면서 이에 대한 기대감 속에 조선 관련된 기업들의 매수세가 오늘 강력하게 들어왔고요. HD 현대 같은 경우에 사상 처음으로 미국 군안 검조에 참여한다라는 소식, 그리고 삼성중공업의 수주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조선주들 랠리가 이어졌던 하루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CPI가 생각보다 더 낮게 나오면서 이로 인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까지 시장을 들어 올리는 요인 중에 하나였는데요. 4,000포인트를 돌파한 국내 증시, 과연 내일은 어떤 움직임 보여줄까요? 내일장 전략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네, 코스피가 4,000포인트 위에서 코스닥도 900포인트 위에서 마감에 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흐름 보여줄지, 시장이 좀 쉬어갈지 아니면 이런 상승세 이어갈 수 있을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는 내일 시장 포인트 어떻게 잡고 계실까요? 네, 내일도 중요하지만 10월의 마지막 주인 이번 주가 네. 역대급으로 이벤트들의 홍수 속에서 펼쳐진다라고 보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오랫동안 증권업에 몸담고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한 주 동안에 걸쳐서 뭐 실적이면 실적, 그리고 또 뭐 한미 일중 모든 정상들이 이 어떤 회담을 앞둔 상태, 거기에 또 각 이슈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 일단 우리 시장도 기업들의 실적 발표, 특히 이제 하이닉스가 바로 수요일 날 이제 실적 발표를 하게 됩니다만은 M7 중에서도 지난주에 테슬라에 이어서 이제 나머지 5개 업체들이 수요일 또는 목금에 걸쳐서 실적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시장뿐만이 아니라 미국 시장에서도 어떤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은 좋을 것으로 나오는데, 과연 AI 투자와 관련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코멘트를 내놓느냐에 따라서 어떤 변동성도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미 간에는 관세라는 부분들, 물론 오늘도 장중에 전해지는 소식에 의하면 대통령께서도 에이펙 정상회담 전에 한미 간의 관세 협정이 매끄럽게 타결되기 힘들다라는 이런 코멘트도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러한 측면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 다만 뭐 아까도 우리가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경주에 왔다가 포항 거쳐 울산 이런 거제도 또는 뭐 조선소 쪽을 방문한다라고 했을 때 나름대로 잔치집에 와가지고 뭐 고춧가루 뿌리는 일은 없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좀 해보는데요. 네. 뭐 한일 간의 뭐 정상회담, 또 미중 간의 정상회담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들로는 100% 관세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미중 간에 서로가 자제하자,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 과연 두 정상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어떠한 합의점을 끌어낼지
값어치가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장도 주목해보고 있다는 거 같이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결국 또 FOMC 금리 인하라는 이러한 빅 이벤트가 또 나와 있습니다. 금리 인하는 뭐 기정사실화 되는데 과연 12월 달에도 할 것이냐 또는 여러 가지 이러한 그 관세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코멘트 이런 부분도 우리가 주목해 보면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악재보다는 호재성 재료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거에 주목하면서 긍정적인 뷰를 갖는 거 큰 무리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호재성 재료가 더 주목해볼 만한 재료 많다라는 점에 희망을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표님께서는 이번 주 내일 또 포인트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이번 주 정말 진짜 굵직한 이벤트들이 정말 많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저도 한미 정상회담이 제일 키포인트이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부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추가적으로 말씀해 드린다면 관세에 대해서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약간 어떻게 보면 아직 안 끝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마무리가 잘 됐지 아니면 조금 더 안 좋게 될지 그거에 따라서 증시의 추가적인 상승 탄력을 받을지 이런 여부가 결정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 제일 중요한 건 그다음으로는 이제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본다면 지금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마이크론 실적 발표 이후로 AI 거품론에 대해서 얘기가 하나도 없어졌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반도체 관련 수요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이번에 뭐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애플의 실적이 조금 더 눈에 가는 모습에는 뭐냐라고 본다면 실질적으로 이 기업들이 실적이 잘 나와야 데이터 센터의 건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걸림돌이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엔비디아의 AI GPU나 이런 부분을 다 구매하는 부분이 다 데이터 센터가 필요해서 부분인데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나 아마존과 애플이 실적이 꺾이는 모습가 나온다고 본다면 이제 투자를 조금 더 망설일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이나 이런 부분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충분히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리고 뭐 미국에서도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계속적으로 나오지만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거는 이제 SK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입니다. 요즘 상승세를 보자라고 보면 삼성전자보다 SK 하이닉스의 상승 탄력을 더 이끌고 가는 모습세가 있는데 삼성전자는 잠정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정말 잘 나왔네 이런 느낌이다라고 본다면 삼성전자가 저렇게 나왔다라고 본다면 SK 하이닉스 우린 더 잘 나올 가능성이 있어 아직 발표를 안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올라가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실적 발표 이후로 이제는 어떻게 본다면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보다 더 상승 탄력이나 이런 부분이 더 잘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기대감이나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일정된 해소가 나올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눈여겨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네. 미국에서 연내 금리 인하를 2번 한다라고 했었는데 이번 주에 또 FOMC 기간입니다. 그거에 따라서 이 포인트도 조금 더 보자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내일 시장에 주목해볼 만한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네, 뭐 조선업종은 여러분들이 아마 다 매매 내지는 보유하고 계시지 않을까. 또 지금 진입하기가 좀 부담스럽다라고 생각된다면 오히려 HD 한국조선해양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내용들이야 뭐 다 아는 내용인데 H 현대그룹의 중심이 되면서 바로 미 군수 지원함 건조에 참여한다라는 것이 공식화되고 있다라는 거. 마스카 프로젝트의 HD 현대그룹 관련주들이 핵심이 아니겠느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은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요. 다른 조선업종들보다도 PBR이 아직도 2배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춘다면 뭐 42만 원만 이탈되지 않는다면 1차 목표가 55만 원까지 여러분들 충분히 분할 매수 가능한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HD 한국조선해양 조선주 안에서 좀 조언을 해주셨고요. 목표가 55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어떤 종목 좀 눈여겨보고 계실까요? 네, 이번 주 정상회담의 키포인트에 맞춰서 원전 관련주인 BHI라는 종목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려는데요. 트럼프 정부 들어와서 원전 확대 정책과 이런 부분이 글로벌적으로 맞아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BHI 같은 경우는 이번 연도에도 사상 최대 수주에 대한 기대감과 이런 부분이 더욱더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번 연도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매출이나 이런 부분이 이상이 없게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목표가는 6만 원, 손절가는 4만 5천 원을 제시하겠습니다. 네, BHI 또 원전주 안에서 짚어주셨습니다. 매년으로 매출 상승으로 인해서 영업 레버리지도 본격화되고 있고요. 또 신규 사상 최대 수주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목표가 6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내일 시장 한마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내일 전략, 이번 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략 좀 어떻게 세우고 계실까요? 네, 어떤 가고자 하는 방향성은 큰 무리가 없는데요. 장중의 변동성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오히려 재료 노출에 따른 이번 주에는 세론도 좀 대비하는 이런 전략도
필요하다. 세론이 나왔을 때는 또 저점에서 분할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는 것도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이 또 출렁이게 된다면 그 기회도 이용해 볼 수 있겠다라는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전략이나 이번 주 시장 한마디 어떻게 주시겠어요? 네, 에이펙 전까지는 부정보다는 긍정적으로 시장을 바라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물론 지수의 상승 탄력이나 이런 부분이 과도하게 올라가 본다면 어느 정도 수익을 챙기는 부분도 좋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지만 지금은 누가 뭐래도 정상회담에 대한 초점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 만큼 그전까지는 부정보다 긍정으로 보자라고 말씀을 해드릴게요. 네, 두 분의 의견이 모이는 지점이 오늘도 특히 많았던 것 같은데요. 두 분의 의견 잘 취합하셔서 내일도 좋은 선택, 현명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두 분 여기서 인사 이제 드릴게요.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네,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인데요. 오늘 우리 시장 양지수 모두 다 출발이 굉장히 좋은 상황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 어떻게 흘러갈지 정말 기대되는데요. 네, 오늘 또 코스피가 보지 못했던 숫자를 보여줬고 코스닥도 1년 7개월 만에 900선 위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번 주는 또 빅 이벤트가 많은 만큼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대응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파이널 샷!